오늘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권의 부실한 특별법 논의 때문에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희생자 전원의 의사자 결정, 대입 특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조항은 유가족들이 낸 입법 청원안에는 전혀 없는 헛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입법안이 여당, 야당, 유가족 대책에서 낸 게 모두가 다른데요. 그중에서 유가족이 낸 거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유가족은 진상규명만을 원했는데 도문제로 둔갑이 되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죽은 새끼를 앞세워서 목돈을 바라겠느냐며 끝까지 조사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와전이 돼서 속상하다라고 말입니다. 희생자 대책의 부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일까요? 사고 당시에는 발을 동동 구르는 유가족을 두고 해경에 배올라 현장을 찾아가고 말려도 병원까지 찾아가서 치료받는 생존 학생의 얼굴을 그대로 SNS에 공개하던 그 국회의원들. 정작 국민이 그들을 뽑은 이유인 입법 상황에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내성이 강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죠. 원인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남용을 꼽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요양병원 점검 실태를 달았습니다. 노인시설의 감염관리 실태를 봤더니 의료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오염 세탁물을 같이 세탁하는 등 지적된 사안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3,664곳이나 있군요. 그중에서도 중증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면서 위험한 동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감염 전문가가 없고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서 내성이 강한 병균을 키운다는 것이죠. 또 공동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다루다 보니 병균을 옮길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로 함께 확인하시죠. 우리 아이들 곧 방학이죠. OECD 주요 8개국의 방학 일수, 우리나라 방학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총 78일입니다. 캐나다와 호주가 83일, 4일, 그리고요 프랑스는 가장 많은 120일입니다.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름방학이 과거에는 한 30일 정도 넘었었죠. 그런데 주 5일 수업 때문에 이 수업 시간은 그대로인데 일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의 짧은 여름방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충 수업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을 늘리면 될까요? 일부에서는 방학이 길어지면 학원만 더 다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과연 우리 아이들 추억은 언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때가 있죠. 방학은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자연도 탐구하면서 책도 읽고 상상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또 조선일보인데요. 요즘 출판가를 봤더니 자기계발서는 지고 역사서는 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교보문고의 판매 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역사서가 크게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를 분석했더니 자기계발서에서는 독자들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요. 나를 성장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환상에 휘둘리지 않은 현실 감각에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요즘 역사 드라마 또 인기 있죠. 역사 팟캐스트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또 굵직한 역사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에 맞춰 소설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판기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건강 때문에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호주의 한 작가가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서 식물성 기름 소비가 늘었지만 비만, 암, 당뇨병 질환은 줄지 않아서 건강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지방의 건강 해치는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한 작가의 주장이지만 전문의의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어서 안 돼,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가장 균형 있는 식습관에 조금만 운동을 더하면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